토론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긴 한데요. 이 자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준표 후보의 토론 이후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지금 3명의 후보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불붙을 수 있는 이슈가 돼서요. 이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나왔었죠. 지금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하실 겁니까? 던지자마자 분주하게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후보 단일화 하실 겁니까?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 바른정당에서 자기들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해야지. 지금 3분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꺼지지 않는 후보 단일화 불씨.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토론은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요. 이 두 분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고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까지 합치자 이랬는데 국민의당은 사실 자세히 보면 1번, 3번은 같은 후보입니다. 그 대선 끝나면 100%로 통합합니다. 어느 1번이 이기건 3번이 이기건. 그건 호남 1, 2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민의당하고 합한다는 거는 그건 선거공학성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우리 당을 뛰쳐나간 분들인데 이제 탄핵도 끝났으니까 문 열어놓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건데 작은 집이 차리고 있다가 이제 정리되면 돌아오라는 건데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돌아오는 게 정답이죠. 이 본의 아니게 옆에 계신 분들이 홍준표 후보로부터 호남 1, 2중대라고 얘기를 들었던 당 소속이십니다. 일단은 어제 단일화 질문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은 예상을 하셨나요? 문재인 후보가 던질 것으로요. 당연히 그런 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질문 자체가 굳이 불필요했던 것이 같은 얘기를 한 50번은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불필요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홍준표 의원 아까 저 멘트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창당을 하게 된 게 속칭 친노,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안희정 지사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최근에 정의당도 이게 심상정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비판했다가 한 이틀 정도 당무가 마비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친노, 친문, 패권 때문에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주당하고 네. 합당할 일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다당제에 조금 익숙해지고 정착돼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네. 정당이 한 5개 이상의 다당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형태, 권력구조 형태를 보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네. 그래서 대체로 내각제 플러스 다당제인 나라들이 굉장히 정치 시스템이 잘 되고 타협과 화합, 통합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시스템에 익숙해야 되고요. 저런 식의 누구와 누구 연대할 것이냐, 누구와 누구 합당할 것이냐, 저런 불필요한 메시지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쯤 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제 문재인 후보의 바로 그 단일화 3명에게 일제히 던진 이 질문을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그 단일화 관련돼서 네.
새 후보가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 보시면서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대변인.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어제 네.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요. 네. 새 후보가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니까 또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나와 계신데요. 아마 단일화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뭐 1번과 3번은 통합할 것이다. 네. 아마 그것은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주변의 시선이 워낙 따갑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명분이 없고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그런 단일화라고 국민들이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슈를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네.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이슈를 넘기는 그런 아주 그 노예한 정치인의 작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어떠세요? 이보세요. 뭐 그건 정책본부장과 토론을 해보라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일제히 수석 대변인, 대변인 성명으로 해가지고 포화가 날려지던데요. 예.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 일자리 관련돼서 네.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씀은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박강원 공보단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 이게 우리가 공약을 만들면서 숫자 이런 것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17만 개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2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4년 합치면 약 16, 17조 원 되는 건데요. 유승민 후보님께서 그걸 자꾸 다른 64만 개 일자리랑 합쳐서 네. 뭐 한 일자리당 4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덮어 씌우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몇 번 설명을 하고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박근혜 우리 후보의 실무- 2012년 복사판이라던데 토론 태도, 국민의당 대변인의 논평에 예.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그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예. 저희 문재인 후보님께서 그동안 토론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숙된 자세로서 잘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적한 토론 태도 또 저희 당이 지적한 토론 태도 문제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진짜로 저는 유승민 후보가 어제 지적하려고 했던 콘텐츠의 내용.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누가 봐도 이건 8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21조 원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읽혀요. 그러면 그 단순 수치 나누기를 하면 결국은 1년에 연봉 5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밖에 안 읽혀요.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예. 63만 개의 일자리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고 17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예.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속여먹는 거짓말이에요. 제목 자체로.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64만 개는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좀 더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기존 일자리 아니에요. 그건 국가 재정이 아니고 네. 그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도 어차피 공무원의 17만 개가 새로 만든 일자리고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님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누차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재론 저희가- 삼론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님은 이미 다 나온 건데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건 당내에서 나온 얘기고 네. 누가 봐도 이 헤드라인 그 공약의 헤드라인 카피를 보면 민주당이 그러면 17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17만 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어느 후보든지 그거를 가독을 하면 읽어보면 아니죠. 어느 누가 후보든지 봐도 81만 개 어느 일자리를 후보- 새로 만들겠다라고 읽혀요. 아니죠. 그래서 에이 뻥쟁이, 에이 사기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어느 후보든지 있잖아요. 네. 일자리 공약을 보면 민간 영역에서 얼마 만들겠다. 공공부문을 어떻게 만들겠다.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로 계산을 해요. 근데 왜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만 아니, 공공 네, 영역에 대해서 죄송해요. 일자리를 아니, 그러니까 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63만 개 일자리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예.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예. 거 아니에요, 기존의 예. 일자리를. 예. 그리고 신규 창출은 지금 17만 개 일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일자리 만드는 건 17만 개인데 그걸 81만 개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고. 앵커로서 좀 제언을- 만약에 저희 네. 당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또 신규 일자리도 있습니다. 직관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신규를 하느냐 이 부분이 왜 어제 토론에서는 두 후보 정작 대선 후보 두 분 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아니 나왔을까요? 유승민 아쉬운- 후보가 정확하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문재인 아니죠. 후보-
유승민 유승민 후보님은 후보가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보면 얘기를 유승민 했는데 후보님께서는 네. 공무원과 다른 일자리를 구분해서 발표했다고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죠. 누가 봐도 유승민 후보 질문이 정당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럼 분위기 전환할 겸 이 질문 던져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요. 근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측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의 이야기는 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3등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송영길 본부장 희망사항이겠고요. 네. 뭐 아직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선거 현장에 저도 지금 이제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많이 타셨네요. 선거 현장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지역 바닥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네. 다녀보면 바닥 민심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는 점이 가면 갈수록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가고 싶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송영길 네. 본부장이 얘기했다. 그냥 이 정도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발표. 네. 네. TV 토론이라는 게 이런 근접 카메라를 통해서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서로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TV 토론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위 후보가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 TV 토론회죠. 근데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생각했던 안철수 후보의 학습 결과가 썩 그만큼 좋지는 않았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국민들과 하는 커뮤니케이션, 후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은 토론회에 이제 성적이 매겨지는데 토론회 성적이 나쁠수록 여론조사에 바로바로 하루 이틀 뒤에 반영이 되는 걸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경쟁 상대지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4차 산업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네. 설명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네. 보면 굉장히 진솔하고 차분하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렇게 국민들께 잘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편안하게 안철수의 평소 생각이 어떻고 국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잘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한편으로 발표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였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딸이 나오고 문재인 후보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희정 지사 아들이 지금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재인 후보 아들이 채용 당시에 2명이 채용되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던 다른 2명이 탈락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아마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지금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용정보원장을 했던 권재철 씨가 네. 문재인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서 고용정보원장으로 갔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문준용 씨가 채용이 됐었고 최근에 아마 저희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또 다른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고용정보원에 1급으로 오기도 했고 4급으로 오기도 했고 5급으로 오기도 했고 네. 또 권양숙 영부인의 친척으로 보이는 저희가 대충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구촌 친척인 분이 이 고용정보원에도 이제 근무가 돼 있고 뭐 그렇게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기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게 고용정보원 그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 그렇게 한 서너 명이 동시에 채용되고 모셨던 상사의 아들이 채용되고 영부인의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이 채용이 되고 이런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며칠 전에 네.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용정보원을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카메라 기자까지 대동하고 저는 너무 정치 공세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카더라식의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특채로 채용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든지 확실한 물증을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계속 카더라 그리고 이영조 의원님께서는 발표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그 권양숙 여사님과 관련된 부분은 좀 빼달라. 또 이게 언론 기자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못 먹어도 찔러만 보자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사실 이제는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것이고 또 효과도 없다는 걸 여론조사 결과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정치 공세는 그만두는 게 국민에게. 저는 공세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럼 저도 해야 되는데. 네. 그 고용정보원에 그 문준용 씨 채용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본래 고용정보원 내규에 의하면 이게 채용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이 원칙이랍니다. 근데 2015년도 채용 관련 서류도 있고 2005년이죠. 2005년, 2007년도 채용 관련 서류는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준용 씨가 채용됐던 그 해인 2006년도만 채용 관련 서류가 지금 보존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고용정보원에 여쭤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정보원장 임명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관련된 분이 지금 원장으로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문재인 후보랑 연결시키는 그 생각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시 그 고용정보원에서 현재 서류가 보관돼 있니 않니, 서류를 주니 안 주니, 네. 뭐 어떤 자료를 내냐 아니, 이 부분은 현재 고용정보원과 자료 요구를 원하는 국민당과의 관계이지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우리 문재인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 당시에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용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6년도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민정수석 내지는 비서실장이 재직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고 그 2006년도 채용 관련된 서류만 없어졌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어느 시점에 없어졌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문재인 민정수석 그러니까 확인할 밑에 길이 없는데 근무하고 왜 있었던 문재인 후보랑 관련이 있는 것을 말을 하냐고 제가 여쭤본 그러니까 거죠.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된다는 거죠. 비서실장은 정황은 그럼 있는데 벌써 이걸 제기한 게 지난 대선부터 지금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근데 레파토리를 몇 가지가 더 계속 나왔잖아요.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이러면 안 나-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나온 게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1급, 4급, 5급들도 고용정보원에 왔다. 이러면 아니 그거는 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원이 낙하산 문제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과 관련이 없는 고용정보원이 거죠. 이렇게 청와대에 관련됐던 사람들 또는 청와대에 재직했던 사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냐. 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토론만 벌써 5분이 지났나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 공격을 안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전화해서 선배님 안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했던 인터뷰가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글쎄요, 그 오보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아는 한 안철수 후보가 네. 누구에게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네. 시절이라면 무슨 대표라고 표현을 했다면 말이 되고 또는 의원이면 의원님 뭐 이렇게 했겠지 무슨 선배님 하는 소리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성품 자체가 저걸 요구할 수 있는 성품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자가 오보를 냈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지원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예. 그 기자에게 그 녹취한 녹음 파일이나 이걸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예. 아, 틀림없이 악의적인 당해서 기사라든지 오보라고 저는 그 판단해야 기사를 됩니다. 보고 정말 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귀- 이게 귀를- 선거운동 첫날이거든요. 선거운동 첫날인데 우리가 문문이랑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문이게 원조가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신데 박지원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TV에 전면에 나섰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음성 네. 파일 한번 후보와 기자 보고 당대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음성 파일 한번 아마 그 이- 기자 보고 내놓으라고 해보죠 뭐. 예, 한 말씀 해보세요. 다음에는 두 분을 저 뉴스 초반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여기까지라서 말이죠.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